네, 9조 2 여객운임 요금의 감면입니다. 앞에서 여객운임 요금은 철도 사업자가 결정을 하고 그 상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여객운임 요금은 그 상한 범위 내에서는 철도 사업자가 결정하고 그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공중에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고하고 한 내용대로 신고한 금액대로 여객운임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조 2에서는 그 감면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감면 사유, 철도 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여객 유치 기념 행사, 그 밖의 철도 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해서 여객 운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감면할 경우에는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게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건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게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감면하는 건 어쨌거나 이용하는 고객 국민들이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법에서 나오는 일자는 다 제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 일자를 조금씩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여객운임 신고를 만약에 여객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게시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는 게시 시행 일주일 전에 이제 게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감면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게시해야 된다는 거. 예, 그 만약 긴급한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조 부가운임의 징수입니다. 부가운임은 쉽게 생각하면 무임승차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이제 추가로 돈을 더 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운임의 징수 범위, 정당한 운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객은 승차구간 해당 운임 외에 30배 범위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고요. 화물 같은 경우에는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승차구간 운임 외에 30배입니다. 예, 포함해서가 아닙니다. 화물도 마찬가지죠. 포함해서가 아니고 부족 운임의 5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3항. 철도 사업자는 사전에 부가운임 징수 대상 행위, 열차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운임 산정 기준을 정하고 11조에 따른 철도 사업 약관에 포함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도 사업 약관은 우리가 이제 그 보험 약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면 보험 약관을 받죠. 두껍하게 받잖아요. 뭐 실제로 잘 내용은 보지는 않죠. 보통 보험 담당하는 사람이 그 요약해서 뭐 한두 장 보내주면 그 내용만 보고 약관을 보지 않는데 그 약관을 보면 그 두껍한 내용 중에 뭐 수많은 변수에 대한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철도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사실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역에서 목적역까지 이제 가고 싶어서 그 돈을 내고 나는 그걸 타겠다는 계약을 했는데 그걸 이제 승차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제가 이제 그것을 계약한 이후에도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갑자기 못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열차가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열차가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나 아니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약관에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예, 보험 약관처럼. 그래서 철도 사업 약관에는 그런 내용들을 다 명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부가운임에 대해서도 철도 사업 약관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예, 국토부 장관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사업자는 사전에 부가운임 관련해 갖고 산정 기준 정해서 철도 사업 약관에 포함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되어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말은 결국 철도 사업 약관의 신고 수리 통지와 똑같겠죠.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다음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죠. 이거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죠. 예.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초의 2 승차권 등 부정 판매 금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단 명절 때 이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안표를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다 이제 예매를 하니까 역사에 가느지도 않고 한산하게 명절 때도 그렇죠. 명절 그 표 예매할 때도. 자, 철도 사업자 또는 철도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판매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철도 사업자나 아니면 철도 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는 승차권 또는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 할인권, 교환권 포함해서 상습 또는 영업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신의 구입한 가격을 초과해서 판매, 알선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건 계속된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판매, 알선, 판매뿐만 아니라 알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선, 예, 알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는 요 할인권, 교환권도 안 된다는 거, 예,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11조 철도사업 약관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약관처럼 철도사업 약관은 우리가 열차를 타고 열차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철도 사업자가 어떤 변수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내가 다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국토부에 이미 신고해 놓고 그 신고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철도 사업자는 철도 사업 약관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 변경한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신고된 내용이 만약 변경된다고 하면 필요한 사항은 철도사업 기재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신고 변경 신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예, 요거 아까 부가운임 같은 경우에도 징수에도 똑같다고 했죠. 왜냐하면 철도사업 약관에 포함해서 부가운임 징수 부분은 철도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철도사업 약관에 신고했을 때 수리 여부 통지하고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철도사업부 20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철도사업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